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2021년도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제가 전체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그 2021년이 마무리되는 올해도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2021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는 그런 또 이야기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21년 또 지금 시점에 암호자산 시장이 좀 횡보를 하고 있고 힘든 시점이라 여러분들이 시즌 종료나 이런 것들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특히나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한 20대 투자자들한테 너무 지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변의 커뮤니티나 여러 이야기를 좀 보면 너무 많은 그 괴로움이 보여서 그 20대 투자자들한테 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암호자산 시장이 왜 장기로 여러분들이 보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시장인지, 굉장히 안전한 시장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신다고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나는 단타로 뭐 하루 이틀 아니면 한 달 이내에 정말 돈을 벌어야만 된다, 나는 마이너스 몇 프로 되는 걸 견딜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너무 두렵다고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투자의 방향성이나 투자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몰라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 시장을 보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단타나 어떻게든 빨리 벌려는 투자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몰라서 그런 건 이제 알려드리고 그걸 배우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모든 자산 시장에서 실패하는 투자는 경우는 거의 90%가 다 단기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해요. 그리고 단기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거래소들이 막대한 돈을 버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 모든 세상과 이 자산 시장의 메커니즘, 이제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를 엄청나게 지난 4월에도 막대한 수익을 거뒀는지, 그때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 떠나고, 그러니까 대중이 대부분 몰려가거나 대중이 대부분 한쪽에 치우쳐 있는 곳에는 먹을 게 없고 위험한 것이라는 그 아주 기본적인 거를 잊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주로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2022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좋은 전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몇 가지 제가 그동안 이야기 드렸던 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투자란 이제 뭘까? 그래서 투자란 빨리 돈 벌려는 욕망을 버리는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고, 그리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단타를 해서 큰 수익을 얻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나 뭐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부동산으로 많이 번 사람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체크도 쉽지 않고 팔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투자를 하니까 돈을 버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식이나 이런 데서도 단타 해갖고 대부분 주식에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단타해서 그런 건데, 코인 시장은 특히나 24시간이죠. 그래서 빨리 돈 버려는 욕망을 버리는 것에서 사실 이 투자의 어떻게 보면 첫걸음이 시작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정말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또 타고난 재능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쫓아가지 말고, 내가 그런 재능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인정하시고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거를 인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길은 뭐냐면,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투자를 했다, 내가 뭐 한 주식시장도 투자를 하고 코인도 투자를 했는데, 지난 투자 그 경험에서 단타를 했는데 거기서 수익이 매년 그래도 뭐 한 10% 정도는 났다, 이런다고 하면 나는 단타에 그래도 재능이 좀 있는 사람이고요. 늘 손해만 봤다 그러면 재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재능이 없구나 하고 다른 방향을 찾아야죠.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번은 다를 거야, 이번은 다를 거야, 새로운 그 단타 트레이더들의 뭔가 방송들의 걸 쫓아다니면서 계속 내 운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갬블처럼, 그냥 카지노처럼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냉철하게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내 데이터가
단타에서 형편없다라고 하면 그냥 인정하고 나는 단타 트레이더로서의 재능이 없구나 하고 장기 투자자로서 어떻게 하면 승률이 좋을까를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늘 암호자산 투자가 누구든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하긴 어려운 투자라고 이야기 드리는 투자가 사놓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이때부터 투자를 했다고 꾸준히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오랜 저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 뭐 20만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다 이럴 때 투자를 했었죠. 이럴 때 그러면 뭐 비트코인 한 1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때부터 꾸준히 사서 이때도 꾸준히 샀으니까 전 평단가가 좀 낮은 편이지만 어찌됐든 이때부터 샀다라고 해도 그냥 꾸준히 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한 1000만원 정도의 평단이, 그러면 지금 아무리 빠졌다고 해도 몇 배 수익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심지어 평단가가 20만원 30만원 이렇다고 하면 지금 이미 10배가 넘는 15배 거의 20배 이렇게 되는 수익률인 거고, XRP 같은 경우 뭐 300원 이렇게 400원 이하에서 꾸준히 매수하자, 이게 제 방송에 몇 년 지난 한동안 동안의 그 방송 제목이었을 정도로 오랜 썸네일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못해도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률이 2배는 넘는 상황이잖아요. 2배도 넘고 또 다른 코인 에어드랍도 많이 받았고, 정말 안 올랐다고 해도 리플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도 많았고, 저보고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고 그냥 존버한다라고 늘 비아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저 포함해서 모든 암호 자산 투자하는 사람을 좀 비하했었죠. 많은 일반 대중들이 암호자산 저걸 왜 투자하냐 바보같이. 이때 그냥 맨날 3사에서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암호자산 사기라고 다큐멘터리를 3사에서 다 만들었었어요. SBS, MBC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런 때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암호자산 시장은 결국에는 투자를 이제 천천히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때 투자를 했건 이때 투자를 했건 이때 물렸다고 해볼게요. 1000불에 물렸어요. 근데 분할로 계속 꾸준히 샀어요. 그러면 정말 이때부터 이때까지 한 긴 기간이죠. 1239일이요. 정말 1년이 369일이니까 거의 3년 뭐 가까이 3년이 넘는 기간이네요. 이 기간이 넘는 건데, 이 기간 동안에 꾸준히 샀다고 치면 여러분들의 평단은 대략 이쯤 맞춰져 있을 거예요. 한 4,500불. 그러면 500불 정도에 맞춰져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얼추 여긴 넘어가면서부터는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500불이 넘어가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때도 안 팔고 있어요. 그러면 20배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팔고 또 여기서 하락이 빠지고 또 여기까지 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까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한 3000일이에요. 3000일. 거의 지금 369일이니까 10년이 좀 안 되는 거의 9년에 가까운 시간인데, 여기부터 평단 여기부터 해서 여기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10,000%의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9년 동안에 10,000%. 그러니까 그 분할로 가치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라는 건 물려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난 존버니까 가치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치 투자는 이게 가격이 쌀 때나 비쌀 때나 이거의 미래 가치가 정말 커질 거라는 이 암호자산 섹터, 이 암호자산이라는 것 자체의 미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걸 알고, 이때 사나 이때 사나 비트코인 한 개는 똑같이 한 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리플이 한 개에 400원이었건 얼마 전에 뭐 190원이었던 때도 있었건 똑같이 계속 제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리플이 나중에 정말 큰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00원에도 사고 190원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1000원에도 사고, 그리고 전 1500원에도 샀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리플의 가치는 그 훨씬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1500원도 싸고 190원은 또 더욱이나 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암호자산이 정말 미래의 부의바구니가 된다는 그 팩트를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박아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이제 돈을 빨리 벌려는 욕망을 일단 버리는 게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돈을 암호자산 시장에서 버는 게 원리만 깨닫고 나면 정말 쉬운 일이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 첫 번째 빨리 벌려는 욕망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 원리를 못 깨달아요.
왜냐면은 난 빨리 벌고 싶은데 이렇게 한 9년에 걸쳐서 10,000%의 수익률이 나는 비트코인 시장이라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간만 보내면 정말 돈을 벌 수 있구나. 근데 내가 몇 년 동안은 정말 마이너스를 겪으면서 고생을 해야 되는구나. 돈은 누구나 쉽게 벌기 어렵잖아요. 다들 떨어져 나갈 때까지 내가 살아남아 있어야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 내가 포지션이 돼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모든 대중이 여기는 뭐 어디서 돈을 번 데가 다 우르르 몰려가니까 그 사람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리 벌려는 욕망을 버리는 게 첫 번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시즌 종료에 대한 두려움도 이야기 드릴게요. 시즌 종료라는 게 여러분들이 시즌 종료가 이번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또 계속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데 이때도 있잖아요. 4월달 이때도 시즌 종료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다들 정말 많은 사람이 이때 시즌 종료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도 시즌 종료가 오랜만에 방송을 켜서 시즌 종료라고 생각 안 하고 좋은 기회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고, 제가 이때도 기회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이때도 기회의 신을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구간이 나올 때 그냥 제가 언제가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실 지나고 나면 모든 이런 구간은 다 기회의 신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시즌 종료를 두려워하신다는 개념은 쉽게 이야기해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고작 여기 지난 고점에서 요만큼, 그러니까 200%를 더 비트코인을 올리고 시즌이 종료가 되면 지금의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나 돈 풀기의 양적 완화가 일어난 게 지난 달러에 찍은 모든 양에 육박하는 양을 지금 찍고 더 이상을 찍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고작 200%가 올라가고 시즌 종료가 되면 달러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의 바구니가 뭐가 될까요? 이게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담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게 담길 곳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택시장 엄청 담겨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담겨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 두 시장은 결국에 지금 거의 버블의 끝에 와 있는 시장이고, 그럼 결국에 지금 미래의 부의 바구니가 되는 건 암호자산 시장이라는 건 대부분 눈치를 채셨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전 세계 유럽과 미국의 유수의 잘 나가는 금융기관들이 다 투자를 하고 앞다퉈서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한국이나 이런 금융기관들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선진국들 금융기관이 다 들어왔다는 건 앞으로 그쪽에 더 파이를 키워갈 건데, 그러면 그런 시장 자체의 부의 바구니가 고작 200%가 되고 끝날 거라고 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엄청난 또 2,000조 찍고 또 찍고 계속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는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종이돈의 가치 하락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암호자산 시장은 당연히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종이돈의 가치가 하락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환율처럼 달러 대 리라와 환율처럼 터키 그것처럼 급등해서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라고도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구니가 바뀐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실 거여서, 시즌 종료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설사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설사 여러분들이 이때 물린다고 해도 이 기간이 여러분들이 나는 이때 물리면 나 몇 년 동안 힘든 게 너무 싫어,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설사 이때 물릴 그 두려움이라도 기회잖아요.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기회,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기회를 버리고 난 이게 빠지는 게 두려워서 종이돈으로 갖고 있겠다, 그 딴 걸 하겠다, 역시 빨리 돈 벌고 싶은 건데, 설사 이때 물렸다고 해도 기회잖아요. 이때 만약에 물렸어요. 설사 요번에 한 여기까지 갔는데 뭐 한 거의 2억이나 1억 이 정도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좀 빠졌어요. 그래서 되면 여기 물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만약에 이때 계속 샀어요. 그러면 평단가를 이때처럼 여기에 맞춰 놓겠죠. 여기 맞춰놨어요. 700만 원에 이때 물렸다 쳐서 한 2천만 원에. 그럼 이때 맞춰놓으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난 이 시장에 들어와서 엄청난 경험을 얻고 평단을 싸게 매집을 해놓으면 결국 시간만 지나면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이클부터는 아무리 빠지고 용을 써도 나는 늘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나면 고점의 시즌 종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너무나 큰 나머지 대부분
아, 언제나 손절해야 되지? 언제 그걸 해야 되지? 계속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럴 때는 당연히 얼마 안 올랐으니까 그냥 두려움 때문에 나갈 일이 없죠. 제가 이때 시중종 아니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근데 막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뭐 비트코인이 1억, 2억 정도 갔어요. 근데 좀 빠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 시중도 들어와서 팔래. 뭐 팔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심지어 이때도 다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얼마 올라갈지 모르고 세계적으로 지금 종이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찍히고 있으면, 지금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는 것처럼 뭐하러 종이돈 기반의 그 자산군으로 돌아가냐. 어차피 종이돈은 기반은 가치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걸 난 돌아갈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의 개념의 틀을 그 축 자체를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회비용 10배를 더 벌 수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내가 뭐 마나코인이나 샌드박스에 투자를 전체를 다 했었으면 얼마를 벌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은 인간이니까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잠깐 하고 말죠. 특히 저는 제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 수익률이 워낙에 좋으니까 20만원 평단이니까 엄청 좋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좋고, 그럼 이런 수익률 대비해서 제가 XRP 수익률이 낮아요. 이것도 주식에 비하면 몇 년 해갖고 한 300%, 400% 되겠죠. 수익률이 높은 거죠. 왜냐면 다른 코인도 받고 막 이러면 앞으로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뭐 스파크 에어드랍도 나오고 막 하다 보면, 지금 솔로도 받고 모도 받고 막 받잖아요. 송보드도 받고. 근데 결국에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에 이거에 비해서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래서 분산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이거에 얽매여 가지고 아, 내가 어디다가 다 몰빵했으면 얼마 수익률이 좋았을 텐데, 이거에 자기 자신의 감옥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넣고 계속해서 스스로의 그 투자 마인드를 학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게 사람이 긍정의 그 기운이 없어지고 자꾸 부정의 기운을 불러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다른 투자도 잘 안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스스로를 얽매여 가지고 자꾸 여기에 매몰돼 계시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라도 분산으로 투자를 하시고, 정말 나는 리플 하나만 줘도 리플 하나만 투자하는데, 리플 정말 힘들게 하는 코인이잖아요. 뭐 이오스, 비케 다 이런 것들 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지만 너무 힘들게 하는 코인이니까,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기회비용을 계속 생각을 하고 너무 힘들어 할 거면 그런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난 리플이나 어디에 어떤 코인이 너무 확신이 있다, 그래서 좀 덜 올라도 나는 이게 마음이 편하다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 투자는 다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 성향이 기회비용을 너무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를 놓치지 않을 여러 군데 분산 투자를 하셔서 아까 1, 2번처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좋은 코인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이것도 이제 3번과 같은 건데, 늘 최고의 결과값과 비교를 해요. 내가 뭐에, 가령 내가 솔라나에 투자를 했었으면, 내가 루나에 몰빵을 했었으면, 그거에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샌드박스에 몰빵을 했었으면. 이런 상대적 박탈감에서 스스로를 마음을 케어하는 것도 굉장히 투자자한테 좋은 그 필요한 덕목이에요, 투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라라는 이야기를 좀 꼭 드리고 싶고, 결국에 좋은 코인에 분산으로 투자를 해놓고 시간만 잘 보낸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다들 좋은 코인에 그 선후만 있을 뿐이지 다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일 뿐이다. 그거를 늘 잊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면 이 감정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바닷물을 끝없이 마시는 거와 같다고 봐요. 이제 갈증이 나잖아요. 바닷물을 끝없이 마시면.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표류할 때 바닷물 끝없이 마시면 바닷물 마셔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게 생기는데, 스스로를 자꾸 스스로의 투자 마인드나 투자 그 습관을 혐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꼭 바란다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스타벅스 커피 이론을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데, 뭐 이론이라고 하기가 거창하고, 암호자산 시장에서 가령 비트코인이 이때 한계 가치나 이때 가치나 그 전이나, 사실 좀 시간이 지날수록 네트워크나 전반적인 참여자가 많아지니까 가치는 올라가는 건 맞지만, 얼추 이때쯤 오면 대부분 이제 가치는 더 이상 이제 좋아지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졌잖아요. 금융기관들 다 들어오고.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하거나 아닐 때나 좋은 거예요. 사실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가치가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가 무슨 말이냐면, 스타벅스 커피가 어느 날 아메리카노를 5,000원에 팔다가
박앤세일입니다 하고 2,500원에 팔아요. 그러면 대다수 대중들은 줄 서서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싸게 파니까. 그거는 스타벅스라는 가치가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투자 시장에서는 가격이 빠지고 퍼드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면 스타벅스 커피에 독이 들었다, 스타벅스 커피는 이제 망할 거다, 스타벅스 커피에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중금속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퍼드가 나오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커피가 위험하고 스타벅스 커피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 마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스타벅스 커피나 뭐 이런 브랜드들이 세일할 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사죠. 그 브랜드 가치를 보고.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이 조작되고 있다라는 게 그런 가짜 뉴스들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가치에 괴리를 느끼는 거죠. 가치가 없나? 가치와 가격이 뭔가 가격이 빠지면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끔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하고 가치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스타벅스 커피 이론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거고, 또 그리고 암호자산 이제 태풍이라는 게 또 뭐냐, 저는 이 암호자산 시장 자체가 정말 변동성도 심하고 하루하루 막 어느 날 갑자기 폭락하고 막 알트코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50% 막 하루에 빠지는 때도 있고 엄청나잖아요, 변동성이. 그리고 24시간 움직이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서 되게 위험하다라고 모든 언론들에서 다 쇠뇌를 시켜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고, 대부분 코인 투자를 해서 극소수가 큰 돈을 벌고 대부분은 돈을 잃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시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세요. 어떤 자산시장 군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군이 있을까요? 지금 이게 비트코인 차트지만 암호자산 전체 크립토 마켓 총 차트도 똑같죠. 어떤 자산군이 이런 게 있어요. 다우지수도 그렇죠, 결국에 보면. 하지만 코스피나 코스닥 같이 그런 건 지금 그렇지가 않고,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나 안 그렇죠. 옛날 닷컴 버블 때 이후에 보면 그때 한 3천을 갔었는데 지금 이제 택도 없잖아요. 비트코인만큼 이런 시장이 없잖아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풍이라는 게 정말 위험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래서 막 변동성도 심하고 변동성이 심하니까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태풍 안에 눈에 들어가면 정말 태풍의 눈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눈이 되게 고요하잖아요. 햇볕도 비치고 정말 차분하게. 근데 조금만 나가면 막 비바람 몰아치고 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질에 대해서 깨닫고 그 눈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 그래서 제가 사놓고 좋은 코인 아무것도 안 하면, 태풍의 눈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밖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그러니까 뉴스나 뭐 다큐멘터리에서 코인이 사기고 어떤 코인 망할 거고,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규제가 일어서 이제 끝날 거고, 뭐 인도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한다, 한국에서 뭐 어떻게 한다, 아무리 나오고 용을 써도 눈 안에서 가만히 조용히만 계시면 그냥 이때 샀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이때 폭락하고 막 해도 이때가 기회였잖아요. 모든 순간의 기회는 다 엄청난 공포의 순간에 있었죠.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불편할 때가 투자 기회고, 내 마음이 흡족하고 모든 사람이 환호를 할 때는 투자 위기의 시기라고, 그 얘기도 제가 꾸준히 드렸었잖아요. 이때 제가 투자의 위기와 적기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이때는 이제 투자 적기라고, 모두가 불편해하는 시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호자산 시장이 정말 위험해 보이는 시장이고 태풍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안전한 시장이고, 지금 막 2,000조를 찍어내고 또 막 3,000조를 찍어내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종이돈의 가치가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는 달러가, 그러면 달러가 떨어진다는 건 원화는 더 미친 듯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정말 위험해 보이는 이 시장 안에 이걸 이해하고 이 시장에 들어가서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시즌 종료가 일어난다, 시즌 종료에 휘둘리고 폭락이 되면 어떡하냐, 그건 다 아주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도 난 괴로움을 겪고 싶지 않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세상에 다 가질 수 없잖아요. 몇 년의 고생을 할 수도 있고 6개월의 고생을 할 수도 있고 1년의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마음고생을 하지만 이거를 이겨내야, 대부분의 대중이 힘들어하고 떨어져 나갈 때 내가 버텨내야 내가 극소수가 되니까 극소수의 포지션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돈도 빨리 벌고 싶고 리스크도 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갬블인 단타에 접근을 하죠. 근데 단타를 잘 하시는 분은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단타에서 그동안 다 돈을 잃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중이.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죠. 다시 얘기 드리지만. 그래서 암호자산 시장이 태풍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지금같이 세기 말인 세상, 그리고 돈의 개념과 그리고 돈의 부의 바구니가 아예 종이돈에서 디지털 머니로 바뀌는 이 엄청난 시기, 지금 그 과도기에 이제 들어온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의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부의 그 계층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암호자산이 위험하다는 이 인식 자체를 버리시고 정말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 돼요. 꾸준히 진짜 분할로. 근데 크립토 공포 지수를 보고 막 대중들이 패닉된 이제 공포 구간, 뭐 피어 구간이라고 하죠. 익스트림 피어 막 이런 구간 때 그냥 꾸준히 조금 더 사고, 그거 아닐 때 좀 덜 사고, 그래서 꾸준히 계속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면 제가 저보다 훨씬 더 미리 투자하신 대단한 투자자들도 많겠지만, 저도 고작 이때 투자를 해서 이때 꾸준히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 투자를 잘한 거잖아요. 시간 몇 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도 이후 몇 년이 지나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령 제가 저를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2013년 막 이럴 때 정말 비트코인을 막 300불에 산 사람들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그 시간을 부러워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 지금이 미래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간절하게 돌아가고 싶은 그냥 과거의 한순간이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이때랑 결국에 다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과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부분 못하는 게 뭐냐면요, 돈을 빨리 벌고 싶으니까, 나는 이 오랜 그 힘든 시간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세상에 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자기 확신을 갖고 정말 고통 속에서 이겨내야지 그 소수의 사람들만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투자라고 하는 게, 좋은 코인을 사놓고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썸네일을 달면서 방송을 많이 했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긴 어렵다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좋은 거 사놓고, 리플 뭐 이런 거 사놓고. 저는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도 안 올라갔지만, 저도 있지만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어찌됐든 안 올라간 많은 코인들 중에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중에 진짜 안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산으로 또 해야 되겠죠. 제가 비트코인 캐시에 막 몰빵하고 있지 않고 이더리움도 사고 리플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분산을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방송도 하면서 멘탈을 버틸 수 있겠죠.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만 다 투자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20배가 넘게 올랐는데 이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 돌아오면, 암호자산은 진짜 태풍이라고 보이지만 실제로 가만히 태풍의 눈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 안전한 시장이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너무나 하락하는 이 세상에서 암호자산이라는 그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시장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6번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지금 너무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코인을 투자했냐가 중요하지만 괜찮은 코인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장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고, 그 코인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가격이 빠질 때마다 꾸준히 사세요. 꾸준히 사면 여러분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결국에 인정받는 그 시기가 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번 이야기 드리면, 기회와 증명인데,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에 똑같아요.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 여기를 이제 10,000달러를 뚫냐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방송 이때 할 때 여기를 못 뚫는다고 말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방송을 접은 사람도 많죠. 근데 결국에 이때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지 증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기회가 있는 거고, 증명이 안 됐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이때가 기회인데, 기회의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증명을 요구해요. 왜 이때 사야 되냐, 그리고 왜 이때 사야 되냐, 그리고 왜 이때 1,000,000원 이럴 때, 10,000불 이럴 때 왜 사야 되냐.
계속해서 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증명을 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증명을 찾아서 기사를 보고 대부분 하는데 증명은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증명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기회의 순간엔 증명은 일어날 수 없고 증명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나면 역설적으로 기회의 순간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대중은 기회의 순간에 증명을 요구하러 다녀요. 그리고 지금 역시도 안 오른 수많은 코인들 비교적 덜 오르고 메이저 알트는 전 지금도 꾸준히 사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메이저 알트들이 시간이 올 거라는 또 증명을 요구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99%의 대중이 기회와 증명을 동시에 요구를 해요. 기회도 얻고 싶고 증명도 얻고 싶고. 하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는 늘 증명이 있는 게 아니라요, 공포가 있어요. 대부분 대중이 패닉이 일어나는. 그러면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공포가 있으면 공포는 뭐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막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X로 할게요, 불편할 때가 투자 적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써 놓으시고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거래소 여러 군데 이용하실 텐데 새 거래소를 트셔서 정말 이런 공포의 구간에 남들이 다 비관하는 이런 구간 있죠. 이럴 때 막 익스트림 피어라고 뜨고 막 크립토 공포 지수에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거래소를 파요. 그 거래소의 계정을 가입하신 다음에 거기서 매수를 해보세요. 그 남들이 다 막 공포에서 막 비명을 지를 때 사는 거래소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투자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누적해서 쌓았던 그 거래소의 수익률과 그냥 다른 걸 보면 이게 압도적으로 높은 거가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 정말 피부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진짜 나한테 엄청난 투자 자산이구나, 투자 스킬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피부로 느끼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구독자분들한테 투자 일기를 써라, 내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거래소 계정을 하나 새로 팔아, 이게 같은 맥락이잖아요. 투자 일기는 뭐냐면 내가 마음이 진짜 불편하다, 오늘 코인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오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그냥 한 줄만 쓰는 거예요. 쓰고 그 다음에 근데 내가 몇만 원이라도 있다 샀다 라고 하면 그때 날짜랑 가격을 써놓은 걸 보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몇만 원을 샀던 게 정말 수익률이 좋고 잘 샀다는 걸 스스로 일기장을 통해서 증명이 되면 나중에 본인이 그걸 했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자기께 돼서 결국엔 투자 마인드가 굉장히 단단해지거든요. 공포 구간 때마다 습관적으로 사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패닉할 때. 그러면 얼마나 남들이 패닉해서 떨어져 나갈 때 기회라고 느끼면 늘 소수의 포지션에 있는 굉장히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를 드려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고요, 실행에 못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다 사람마다 실행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데, 이걸 들으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하신다고 하면 정말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뛰어난 그 투자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투자 스킬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투자 일기와 새로운 거래소 계정을 해서 공포의 구간에 사고 일기를 쓰고 하는 것들을 기록을 남겨보세요. 그럼 정말 온전히 본인께 돼서 현명한 투자자가 본인이 되는 걸 아마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이제 오늘 드리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 드렸으니까, 지금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좀 빠져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 평행 채널 대충 이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길 내려오고 달러 기준이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좀 다르겠지만 여기를 아마 맞고 지금 하는 상황일 거예요, 대충.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중 정리돼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너무 얽매이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되는 건, 여기서 이걸 팔고 나가서 종이돈을 내 손에 쥐었는데 그 종이돈이 미국에서 몇천 조를 또 찍어서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연간 내 현금은
마이너스 몇십 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100%의 확률로 마이너스 되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내가 코인 투자에서 계좌가 평가되고 마이너스 되는 걸 두려워하는데, 넓게 보면 투자 안 하고 있는 게 진짜 무조건 패배하는 길이에요. 그냥 투자 안 하고 있으면 매년 난 손실을 보는 투자를 하니까. 하지만 이때 그냥 암호자산에 좋은 거에 투자해 놓으면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될 수는 있지만 시간만 지나면 결국에는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종이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냥 당연한 거죠. 100%. 종이돈 가치가 하락하니까 나머지 자산들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 베이스 머니 자체가, 종이돈으로 베이스한 건 모두가 종이돈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 뭐 주식, 부동산, 이것도 다 종이돈 기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힘든 순간이 늘 괴로운 모든 순간이 있잖아요. 제가 비트코인을 정말 투자하면서 괴로웠던 이 기간들, 제 이때 많이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금 힘들다가 이때가 기회라고 눈치를 채고 저는 이제 꾸준히 샀지만, 이런 구간이 시간 지나고 보면 굉장히 기회고 설레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난 나중에 무조건 돈은 많이 벌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때도 설레었어야 되는 구간이고, 이때도 그렇고 몇 번 기회가 없어요. 사실 이때도 지금 메이저 알트들은 저는 굉장히 기회라고 보는데, 이더리움 별로 안 빠졌으니까 그렇고, 뭐 리플도 그렇고, 뭐 많은 코인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올라가기 전에 정말 기회의 순간에, 이때 XRP가 300원, 400원 이 밑에서 제가 꾸준히 무조건 사면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여기잖아요. 지금 보면 이때도 정말 샀으면 무조건 좋은 구간이잖아요. 그쵸?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박탈감이 있는 코인이지만, 심지어 그래도 제가 꾸준히 노래를 불렀던 이 구간, 너무나 매력적인 구간이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때 정말 돌아가고 싶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때 가격이 너무나 돌아가고 싶은 가격이 될 거라고. 지금 또 그렇죠. 지금 여기도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도 또 똑같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드리는데, 암호자산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냐고 하면, 24시간 AI가 이 시장을 조작을 하고 자산가들이 이 시장에 덤핑을 하면서 가격을 조작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정보도 적고 자본력도 적어요. 근데 여기서 AI 봇과 자본과 맞서 싸워서 맞짱을 떠서 단타를 하고 있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뭔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이거를. 그죠? 달리기를 하는데 이쪽은 아래로 뛰면 되고 이쪽은 위로 뛰어야 된다고 할게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암호자산 시장은 시간이라는, 절대 어떻게 보면 그들조차도, 이 시장을 조작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그들조차도 시간이라는 제약 요소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결국 지나면 그들도 이거를 돈을 많이 찍어내서 이 시장에 부어서 암호자산 시장을 큰 부의 바구니로 만들고, 그들의 또 다음 세상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자산군의 바구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언젠간 제도권으로 다 들어가고, 지금 이미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보내면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세금도 부과를 하고 결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몇 년 전에는 이런 일은 꿈도 못 꿨지만 지금 금융기관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절대 그들도 피해갈 수 없다는 개념만 눈치를 채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관전자로 지켜보시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 대중은 여기서 정말 불합리한 게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심지어 51% 대 49%의 확률로 카지노가 한다라고 하면 1% 고작 확률로도 카지노가 돈을 버는데, 지금 암호자산 시장은 이거보다 훨씬 더 불합리한 확률 조건으로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게임에 참여를 하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하고 비슷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게임 하는데 죽을 걸 알면서 게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돈을 일확천금 노리기 위해서. 그러면 게임에 참여를 안 하는 게 맞죠.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들 시간만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드리고 오늘 방송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도 이제 모두들 한 해 정말 그 암호자산 시장,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많은 분들 고생하셨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뭐 한 개 아주 작은 거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목이 좀 잠겨서 여기까지 하고, 네, 새해 또 기회가 닿는 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